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날 처음 보는 할머니 뺨을 때렸다. 그리고 내 결혼이, 내 인생이 그 한 대로 무너질 줄은 몰랐다. 나는 36,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안에서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다. 간판에는 거창하게 한결 정육점이라고 써 붙여놨지만 솔직히 요즘은 하루 벌어 하루 버틴다는 말이 딱 맞는 형편이었다. 대형마트,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정육점, 배달앱 정육 손님들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낡은 시장까지 일부러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민수야, 오늘도 월세 걱정하지? 가게 맞은편 채소가게 하는 엄마가 허리를 편 채 내 가게를 힐끗 보며 묻곤 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에이 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죠 뭐. 오늘도 고기 썰면 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쪼들려 있었다. 가게 전기세, 카드 수수료, 배달 상자가, 정육 도매대금, 대출 이자. 눈만 감으면 숫자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나마 버티게 해주는 건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던 여자친구 지연이었다. 오빠, 고기 냄새 배서 좋다. 사람 냄새 같아서. 지연은 내가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더 잘해주고 싶었다. 장사 좀 더 잘 돼서 미안한 마음 덜 들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따라 더 예민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은 비가 퍼붓는 수요일이었다. 시장은 평소보다 더 썰렁했다. 사람 그림자도 드물었다. 점심쯤 배달앱 주문이 하나 들어왔다. 삼겹살 2kg에 국거리용 소고기 1kg 추가. 큰 손님이었다. 나는 허겁지겁 고기를 재고 썰어 포장해서 배달 오토바이를 불렀다. 사장님, 주소 다시 한 번만요. 배달기사 말투가 이상해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주소가 엉뚱하게 찍혀 있었다. 손이 떨렸던 건지 아예 딴 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다. 아, 신하는 혀를 깨물듯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 수정했지만 이미 배달은 출발한 뒤였다. 조금 뒤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주소도 제대로 못 찍으세요? 안 시켜요. 환불해 주세요. 나는 식은땀이 났다. 손님, 이미 고기를 썰고 나와서 그게 저 오늘 회식인데 이런 식이면 저도 기분 나쁘죠. 환불 안 해주면 리뷰 남길게요. 리뷰. 요즘 세상에서 별점 하나가 사람 목숨줄이랑 비슷하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알겠습니다.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방금 막 썰어 포장한 고기 3덩이가 내 앞에 멍하니 남았다. 원가도 안 되는 값으로 팔 수도 없고 내 입으로 들어가자니 씁쓸했다. 그렇게 기분이 뒤틀려 있던 그때였다. 가게 문이 삐걱 열리더니 젖은 비닐우유를 걸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신발은 고무 슬리퍼, 바짓단에는 흙탕물이 잔뜩 튀어 있었다. 허리가 많이 굽어 그냥 봐도 삶이 고단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할머니 옷깃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비에 젖은 빨랫감, 오래된 방 안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쾌쾌한 냄새. 할머니는 카운터 앞에서 한참 서성거리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저기 국거리 고기 조금만 줄 수 있나?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얼마어치 드릴까요? 할머니는 내 눈치를 보다가 손가락 2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보였다. 하니 3,000원어치만 내일 가져다 줄게. 오늘은 돈이 좀 순간
심장이 한번 딱 내려앉았다. 외상. 바로 몇 시간 전에도 단골 아저씨한테 5만 원 외상 주고 어제도 옆 떡집 할머니한테 축의금 때문에 빠듯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2만 원어치 보내드렸다. 그런데 또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내 통장 잔액, 카드 결제일, 도매상에 밀린 대금. 할머니 말이 이어졌다. 내가 내일 아침에 꼭 가져다 줄게. 당장 끓일 국이 없어서 말이여. 이 늙은이 좀 도와줘. 평소 같았으면 아마 나는 그냥 잘라서 드렸을지도 모른다. 엄마도 옆에서 자주 말했다. 사는 게 뭐 있냐. 서로 조금씩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하지만 그날 나는 이미 잃어버린 환불금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배달앱 손님과의 통화, 프로답지 못하다는 말,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못했던 내 꼬리 내린 모습. 그 모든 울분이 눈앞에 허름한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 내 목소리가 내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튀어나왔다. 여긴 복지관이 아니고 장사하는 데예요. 요즘 누가 외상 줍니까? 저는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장사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 그러면 미안하구만 그냥 가볼라 했는디 할머니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분노에 훅 올라왔다. 맨날 저런 식이야. 조금만 깎아줘. 내일 줄게. 사장이면 그 정도는 봐줘야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서 남한테 맨날 손 벌리면 자존심 안 상해요? 말을 뱉고 나서야 스스로도 놀랄 만큼 독한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렸다. 내가 뭐라고? 할머니 눈이 떨렸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서는 제동이 풀린 상태였다. 돈도 없이 와서 국거리 타령하면서 내일 준다, 모레 준다 그러다 안 갚는 사람도 한둘 아니거든요. 할머니 같은 분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알아요? 할머니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요. 내가 평생 남한테 패 끼친 적이. 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요. 전부 사정 있어요. 자식이 아프다. 남편이 돈을 안 준다. 연금이 늦게 나온다. 근데 결과는 뭔 줄 아세요? 제가 대신 빚 떠안아요. 제가. 할머니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젊은 사람이 말이 너무 심하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내 신경을 긁었다. 젊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데, 얼마나 무시당해 왔는데. 순간 할머니 손이 내 옆으로 닿으려 했다. 아마 카운터를 붙잡으려 한 건지 아니면 나를 말리려 한 건지 나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내 손이 먼저 움직였다. 쾅! 정확히 할머니의 오른쪽 뺨에 내 손바닥이 부딪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간 한 대였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의 머리가 한쪽으로 퉁 하고 돌아갔다. 작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어머, 저기 저 집 아들 미쳤나 봐. 아이고, 할머니를 주변 가게들에서 고개들이 쑥쑥 나왔다. 나는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이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칠 것은 쳤고 사람들 시선은 전부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괜히 더 목소리를 키웠다. 다시는 공짜로 달라 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 데 아니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뺨을 감싸쥐었다. 손등 위로 주름진 손가락이 떨렸다.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아이고, 세상 많이도 변했네.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젖은 비닐우유를 꼭 여미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굳이 고개를 돌려 도마 위의 고기에 시선을 박았다. 엄마가 건너편에서 뛰어왔다. 야, 김민수, 너 지금 뭐 한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장사 방해되니까 그만 좀 해. 나도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 사람 취급받으려면 남부터 사람 취급을 해줘야지. 너 오늘 크게 잘못했다. 언젠가 내 발목 확 잡힐 거야. 엄마 말은 들리지 않는 척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날 하루 내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지연을 만나러 갔다. 비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 도심 카페 거리는 네온사인 불빛으로 반짝였다. 지연은 회사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내가 늘 느끼던 대로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다. 오빠 왔어? 응. 나는 애써 평소처럼 웃었다. 손에 남은 얼얼한 감각이 자꾸 떠올라서 괜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꽉 쥐었다. 지연은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나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헤어지자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바보같이 그런 생각부터 들었다. 왜? 무슨 일 있는데? 우리 엄마 아니 외할머니 말이야. 지연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오빠 알지? 나 엄마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사업 망하고 나서 거의 집에 안 계셨던 거. 나 사실상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술 먹으면 한 번씩 꺼내던 이야기였다. 외할머니가 이제 환갑도 훌쩍 넘으시고 나이도 꽤 있으시잖아. 근데 실은 그동안 나 몰래 여기저기 건물도 가지고 계셨고 상가도 있고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재산만 해도 한 10몇 채? 가치로 치면 100억은 넘는데. 나는 라떼를 마시다 말고 숨이 막혔다. 100억? 응. 나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 맨날 헌 옷 입고 다니시고 시장 다니면서 떡 사 먹고 그런 생활만 봐서 그렇게까지 부자인 줄 몰랐지. 머리가 멍해졌다. 오늘 낮에 본 허름한 비닐우의 할머니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 떠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겠나. 지연이 말을 이었다. 근데 오빠랑 나 결혼하는 거 외할머니가 계속 반대했거든. 시장 정육점 하는 사위는 힘들어서 반댈세 이러시면서. 근데 내가 계속 말했어. 오빠 얼마나 성실한지 엄마 외할머니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디까지가 우연일까. 내가 뺨을 때린 그 할머니도 시장 구경 왔다가 정육점 사위감을 훔쳐보러 온 거라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 정식 상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밥 한 번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보자고. 엄마 아니 나한텐 사실 엄마 같은 분이야. 오빠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시겠대. 나는 웃으려다 얼굴 근육이 굳는 걸 느꼈다. 그럼 주말에 나 정장 입고 가야겠네?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정장은 없어도 돼. 오빠 가게 앞 시장 근처에 한식집 하나 예약해 놓았어. 외할머니가 시장 음식 좋아하시거든. 아, 그리고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이분이야. 우리 외할머니. 나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축 늘어진 턱살, 깊게 팬 주름, 이마에 붙은 잔머리. 오늘 낮 내 손바닥이 마주쳤던 그 얼굴이었다. 오른쪽 뺨에 아직 희미한 붉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았다. 내 눈이 착각하는 걸까? 지연이 내 표정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물었다. 왜?
우리 할머니 좀 무섭게 생기셨지? 사진이 좀 심하게 찍혔네. 나는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 아니야. 그냥 어르신 느낌 나서. 끝났다. 머릿속에서 딱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예비 장모님의 뺨을 온 힘껏 때려버린 사위감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신발도 벗기 전에 엄마한테 털어놓았다. 엄마, 왜? 얼굴이 왜 그리 하얗냐? 어디 아프냐? 오늘 낮에 싸대기 때린 그 할머니 있잖아. 그래. 인생에 큰 빚졌어. 알아? 그 할머니가 지연이 외할머니래. 엄마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코웃음을 쳤다. 야,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나는 지연이 보여준 사진을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할머니 맞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엄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연이 말로는 건물만 십몇 채, 재산 100억.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재산 100억이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중요한 건 내가 사람 인생을 어떻게 밟았느냐야. 그 할머니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야. 거지라는 말, 그 뺨. 나 같아도 내 딸 사위로는 절대 안 본다. 나는 소리쳤다. 엄마, 나도 알지. 근데 이미 저질렀고 상견례 날짜는 잡혔고 지연이는 신나 있고 지금 와서 사실 나 오늘 낮에 할머니한테 손찌검했어. 이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모른 척 밥 먹겠다고? 엄마 말이 가슴을 찔렀다. 최소한 가기 전에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해야지. 돈이 있어서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 그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세상 많이도 변했네 하던 그 말투. 엄마, 그 할머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지연이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시장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알아. 한 번 본 손님도 다 기억하는 동네야, 여긴. 엄마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일도 장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싶었다. 사과하러 갔다가 더 큰 욕을 먹을까봐, 지연이와의 결혼이 아예 물 건너갈까봐 두려웠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뒤척이다 잠들었다. 상견례 날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어설프게 차려입은 셔츠와 자켓이 어색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어깨를 한번 툭 쳤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똑바로 사과해. 그게 어른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견례 장소는 시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허름하지만 깔끔한 한정식집이었다. 가게 안에는 이미 지연이 와 있었다. 오빠. 지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 옆 창가 쪽 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비닐오이는 아니었지만 남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 바닥이 다른 운동화. 사진 속 할머니보다 더 작아 보였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다. 할머니의 오른쪽 뺨에는 이미 붉은 기운은 사라졌지만 내가 쳤던 그 자리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할머니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할머니, 인사드려. 여기가 민수 오빠야. 지연이 환하게 말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다. 잠시 뒤 낮게 내뱉었다. 그래, 처음은 아니지만 뭐 처음인 걸로 하지.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니다. 앉으라, 앉아.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식당 아줌마가 밑반찬을 놓고 나갔다. 지연이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말을 꺼냈다. 할머니, 오빠 고기 써는 거 진짜 프로예요. 아버지 하시던 가게 물려받아서 거의 혼자 다 하고 시장에서 유명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밥그릇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시장에서 유명하긴 하지. 내가 다 봤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왔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연아. 나는 지연을 바라봤다. 나 할머니께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는 할머니를 향해 다시 허리 숙였다. 할머니, 사실은 저 지난번에 말이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았다. 눈앞에서 그날 장면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먼저 말해봐라. 내가 시험 삼아 물어볼까 했는데 애초에 숨길 거면 여기 앉을 자격도 없지. 지연 눈이 동그래졌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날 비 오던 날 가게에 할머니가 오셨어. 국거리 고기 조금만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돈 얘기하면서 말도 막 하고 결국 할머니 뺨을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오빠, 설마?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제가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도 엉망이고 환불 문제도 있고 제 나름대로 힘들다는 걸 핑계 삼아서 눈앞 사람 감정은 생각도 못하고 손까지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그게 진짜야? 나는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응, 진짜야.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너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고 할머니 몰랐으면 좋겠다고 이틀 동안 몇 번을 생각했는데 그럴 수는 없더라.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오빠가 남들한테 항상 친절한 줄 알았어. 내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거 나만 몰랐나 봐.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김민수 씨.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말하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예, 할머니. 나는 말이다. 어릴 때부터 늘 거지년 소리 들으면서 살았다. 뜻밖의 말이었다. 6살 때 전쟁 났다. 마을이 다 타고 부모는 행방불명. 그때부터 나는 남의 집 마당 쓸고 밥상 치우고 남은 밥 긁어먹고 살았어. 할머니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장 국밥집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그릇 모아서 국물 떠먹다가 주인한테 들켰어. 그 양반이 내 따귀를 올려붙이면서 그러더라. 거지 같은 게 손님 더럽게 만드네. 할머니는 오른쪽 뺨을 잠시 만졌다. 그때 맞았던 자리랑 내가 친 자리랑 이상하게 똑같더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뒤로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나한테 거지라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 인간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미소도 분노도 아닌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사람들 쓰레기 줍고 헌 옷 주워다 팔고 시장 구석에서 노점 깔고 그러다 우연히 산 땅값이 오르고 세월이 지나 건물 몇 채 생기고 사람들은 이제 나보고 사모님이니 회장님이니 부르지만 내 눈에는 아직도 예전 국밥집이 선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사람들 입에서 거지 같다라는 말 들을 때마다
그때 그 뺨 맞던 기억이 올라와.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지.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지연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그러면 우리 결혼은 할머니가 손을 들어 지연 말을 잘랐다. 지연아, 나는 내 손녀가 평생 남을 함부로 보는 남자 옆에서 눈치 보며 살았으면 싶지 않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옷 허름하다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곁에서 말이다. 지연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오빠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난 모르지. 너도 모르고 김민수 씨도 모를 거야. 사람 속은 사람도 잘 몰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힘들다고 지쳤다고 그것 때문에 남을 때리는 사람 내 눈에는 아직 사위감은 아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빠,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어? 나는 지연을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차게 불었다. 지연아,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지연이 먼저 말했다. 할머니가 어제 나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 지연아, 내가 가진 재산 전부 학교랑 보육원에 기부하겠다.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부 전부를? 응. 100억이 넘는 걸 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원래는 나 결혼하면 일부는 나 주고 일부는 나중에 손주들 주려고 하셨대. 근데 할머니 말로는 지연은 21번 고르고 할머니 흉내를 냈다. 돈 때문에 결혼한다 소리 듣는 거 딱 질색이다. 사위 될 사람이 돈 보고 나오는 사람인지 사람 보고 나오는 사람인지 그건 나도 헷갈린다. 차라리 다 남한테 져버리는 게 속 편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한테는 뭐라고 하시는데? 나보고는 김민수라는 남자, 내가 판단해라. 내가 반대한다고 내가 말 안 들을 나이 아니고 내가 찬성한다고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가진 돈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너도 그 남자도. 그러셨어. 가슴이 뜨끔했다. 할머니가 내 속을 꿰뚫고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지연아, 처음에 할머니 재산 100억이라고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흔들렸어. 아, 우리도 결혼해서 집 걱정은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한 게 사실이야. 지연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오늘 그 말 들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 나는 스스로도 놀랐다. 진심이었다. 결혼은 원래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할머니 돈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어차피 일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다만 내가 그날 한 짓이 계속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그날 일은 솔직히 나도 충격이었어. 내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았거든. 근데 오빠가 그걸 숨길 수도 있었잖아. 할머니가 모른 척 해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근데 직접 먼저 얘기했지.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 그 말에 조금 숨이 트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나는 묻고 나서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느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오빠, 응. 우리가 결혼하면 평생 할머니 뺨 때린 사위로 남을 거야.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나도 알지. 오빠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 세상이 오빠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도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그래도 그날 할머니 손목 잡고라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한 대가 다른 사람한테는 평생 치유 안 되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빠는 그날 몰랐잖아.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몰랐어. 그게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이 박힐 수 있는지.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저놈이 나한테만 그랬겠냐. 그 말 듣는데 너무 슬펐어. 내가 아무리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해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내가 전부였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오빠. 가슴이 서늘해졌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말이야? 응. 나도 용기가 없는 거지. 할머니 상처, 내 상처, 오빠 상처 세 개를 한꺼번에 안고 가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눈물이 저절로 났다. 내가 울 줄 몰랐다. 36 먹고 이 시장에서 별별 일 다 겪으면서도 꼭 참았던 눈물이 이렇게 허망하게 터질 줄은 몰랐다. 지연아,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내가 앞으로 어떤 손님이 와도 그날 일 떠올리면서 절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 믿어. 오빠 진짜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그 약속은 나랑이 아니라 오빠 자신하고 해줘.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오빠도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할머니도 오빠 욕만 하시지는 않았어. 눈빛은 나쁘지 않은데 세상이 그놈을 너무 몰아붙인 거겠지 그러시더라. 그 말이 마지막 칼날처럼 들어왔다. 몇 달 뒤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70대 여성, 전 재산 100억 원 상당을 소외계층 아동과 청년들을 위해 기부해 화제입니다. 나는 가게 안 TV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누군가의 뒷모습만 찍힌 사진이 지나갔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연 외할머니였다. 엄마가 TV를 같이 보고 있었다. 야, 이거 지연이 할머님 아니냐?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목이 메었다. 와, 100억을 다 내놓으셨네. 대단하신 분이네. 엄마는 감탄을 내뱉었지만 나는 어쩐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도 종종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익명 기부자, 노년의 통 큰 결단 이런 제목이 떠돌았다. 사람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헐, 진짜 멋있다. 저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지. 본인 자식, 손주들은 좋겠다. 나는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손주는 아마 알 거다. 이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돈을 놔버린 할머니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종종 시장 골목 끝에서 지연과 마주치는 날도 있었다.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를 나누진 않았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지연은 어색하게 웃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손님에게 고기를 써는 척 괜히 더 바쁜 척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을 2번 보게 됐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말투가 거친 사람,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비닐봉지 한 장 들고 들어오는 할머니, 어린 손주 손잡고 들어오는 노인들. 누가 들어와도 내 손은 먼저 멈췄다. 얼마어치 드릴까요? 그 질문 뒤에는 항상 한 문장이 따라붙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안 남기려고 들어온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남길까? 어느 날이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다.
바지에는 흙이 묻어 있고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 조심스레 말했다. 국거리, 조금만 요즘 물가가 험벅 올라서 많이는 못 사. 예전 같았으면 머릿속에서 적자 계산기가 먼저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입이 먼저 움직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요즘 날도 추운데 따뜻한 국 드셔야죠.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아니, 그래도 되나? 장사는 해야 할 텐디. 나는 웃었다. 장사, 뭐 벌 만큼만 벌면 되죠. 저도 예전에 좀 많이 모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가게를 나갔다. 엄마가 건너편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잠시 후 가게로 들어왔다. 야, 김민수, 너 요즘 고기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적당히 하지 뭐. 그럼 또 너 손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세상에 남는다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엄마는 잠시 나를 지켜보더니 작게 웃었다. 그래. 그래도 그날보단 낫다. 사람 때리면서 돈 버는 것보단 사람 웃기면서 조금 덜 버는 게 낫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나는 가끔 시장 끝 공중전화 박스 옆에 서 있었다. 예전에 지연과 통화하던 자리였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 보면 아직 지우지 못한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지연 수십 번,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다가 내려왔다. 결국 전화를 걸지는 못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우리가 우연히 어딘가에서 마주친다면 그때 나는 해줄 말이 하나뿐일 것 같다. 그날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덕분에 나는 조금은 나아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 지연이 그 말을 들을 날이 올지, 할머니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한 대의 싸대기는 손바닥에서는 금세 사라지지만 맞은 사람의 뺨과 때린 사람의 가슴에는 평생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 나는 오늘도 도마 위에서 고기를 썬다. 칼날이 도마를 칠 때마다 그날의 소리가 같이 난다. 쾅!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다시는 누구도 거지 같다고 부르지 않겠다고.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